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인지 오세훈 시장 제 불쌍한 얼굴로 막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왜 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아파트들 전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박탈감이었다면 거꾸로 이제 다시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벌써부터 금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가 뭐예요? 기회의 시간.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어제 라이브 시간에 언급드렸던 대로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피식 규제라는 부분에 너무 부합하는 정책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서운하실 수 있고 타이밍이 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어떤 환경들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정책 발표 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 지정, 이거에 대한 좀 간단한 코멘트를 한다면, 예상했던, 어쩌면 그보다 약한, 뭐냐면 지역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이라는 이미 규제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 보니까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예상했던 핀식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거라는 것은 혹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참 그렇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의 얼굴이 참 면이 안 서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번에 다시 한 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아쉽고 민망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악수를 두게 된 것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 기회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규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심플합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개 구를 소재의 전체 아파트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인지 참 알 수 없는, 이름이 좀 너무 이제 안 맞게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의 규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음으로 해서 이건 뭐죠? 갭투자를 막겠다. 투자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래서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계약, 거래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3월 24일부터 23일까지는 괜찮은 것이고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이제 그때까지, 그 전날까지 계약을 쓴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만 되니까 재개발 사업지들의 빌라 이런 것들은 또 유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점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지정 검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단점이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재당전 제한 10년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올려놓았는데, 이건 뭐죠? 네, 너희 더 자꾸 하면은 엄포 더 하면 또 지정할 거야라고 이제 엄포를 하는 것이죠.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뜯어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시장에 대한 지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발표 자료를 통해서 잠깐 체크를 해봐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자료들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변동률 추이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지금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핫하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렇게 핫한 지역들 중에서도 특히 강남 3구랑 용산만을 이번에 묶었다. 일단은 너무 세게 더
뭐 마포나 성동이나 또 강동구까지 묶지 않는 부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리라고 되어 있는,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에 심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매매 수급 지수도 지금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매도자 우위에 근접해 있다. 자, 어제 언급드렸던 부분.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도 지금 하락세가 최근 중단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뭐예요?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직접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구나.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은 제어를 해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좀 빨리 더 오르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고 상급지로의 가수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 추세가 많이 확인되고 더 그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 해가지고요.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리는 지금 계속 인하되고 있어서 부동산 구매 부담을 갖다가 낮춰주고 있다. 금리가 그런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유동성 대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증가하는 환경이 됐고 부동산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되는 상황이다. 제가 어제 라이브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왜 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급 불안이 매수수를 견인하는 상황이다. 자, 이 모든 게 뭡니까? 정부가 지금 시장이 오르는 걸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공급의 부족, 이런 것들이 심리 시장을 더 부추기는 환경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빠르게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시장의 이 분위기가 이러한 피해갈 수 없는 여건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잠실이 이제 풀려서 더 많이 올랐지만 안 올랐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잠실의 지금 아파트들이 토어제 때문에 가격이 안 올랐던 건 아니에요. 더 오를 수 있어서 좀 못 오른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방안을 쓴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변수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조금은 뭔가 그때 가서 대책을 취할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먼저 좀 일단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정도라도 단속을 해 놓아야겠구나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 다 빼고 오세훈 시장 제 불쌍한 얼굴로 막 이야기하시던데 어쨌든 다 빼고, 자, 지금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대출에 대한 제한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대출 규제 카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정부가 가장 쓰기 쉬운 카드인 만큼 여러분들 항상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얘기는 딱히 더 강조해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시장이, 그럼 이런 지금 토지 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플러스 확대 지정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후의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기존 토어제 해제 지역의 향방. 기존의 해제지였던 잠수함대청. 여기는 지금 조금 되게 멘붕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달 딱 잠깐 반짝하고 다시 굉장히 좀 환경들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묶여 있을 때 좀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었지만 한 달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강남 3구나 송파의 잠실권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묶였다 풀렸던 곳들은 약간 이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런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좀 줄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여건 속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막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일은 좀 없는 것이죠.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까지 다 묶였어요. 아파트, 모든 아파트는 다 묶은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남 3구예요. 송파구 아파트 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 강남 아파트 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걸 다 토어제로 묶음으로 해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전세가 완전히 묶여버리겠죠. 전세가. 그래서 여기서 제일 걱정할 것은 이겁니다. 그 많은 아파트들 전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마를 거라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전세 줬던 물건들의 거래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신규로 지금 갭으로 매수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신규 공급은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공급은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전세로 거기에 갭으로 이제 뭔가 매수하실 분이 없다면 전세 공급은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끝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거주하시다가 전세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약간의 이동이 있는 거 말고 더 추가적인 어떤 공급을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강남 3구 전세 지금 난리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 전세의 수요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이제 우리는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강남 3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흐름이 좀 약했던, 이제 조금 기지개 펴려고 했던 곳들. 네, 특히나 이제 송파에도 그런 지역이 많던데, 거여 마천 뉴타운 쪽에 아파트, 거여 마천에 있는 또 구축 아파트, 그리고 송파의 위례, 송파로 구로 되어 있는 위례, 신도시 일부. 이런 지역들은 이제 조금 뭔가 분위기가 막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걸어버린 겁니다. 좀 안타까운 타이밍이 오긴 했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이번에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거여마천 지역이나 위례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기 위한 매수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좀 갭으로 사실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악재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 규제지역 핀셋 규제에 따른 직접 수혜지 그럼 어딜까? 생각해보면은 가장 가깝게 지금 영향받고 있었던 곳들이겠죠. 그래서 마포나 성동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이제 거기에 구축들 같이 수혜를 받아갈 것이고 이제 그보다는 저는 이제 광동구 그리고 광진 동작 지금 에너지가 좋은 곳들 거기 더해서 목동 여기 토어제지만은요 어차피 토어제에서 토어제에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급지 물건으로 지금 접근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자금을 목동 재건축으로 그냥 내가 실거주하면서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목동 상대적인 어떤 그동안 박탈감이었다면 거꾸로 이제 다시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이래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이 순차적인 상승이 번져가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면 좋겠는가? 자, 일단 예상했던 핀셋 규제였죠. 물론 전체적인 아파트를 다 묶는다. 이것은 좀 사실 세게 나온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역을 확산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에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마포나 성동까지 묶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은 더 빠르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격은 좀 잠깐 멈칫할 거라고 봐요. 이 강남 3구와 용산. 그런데 이 멈칫하는 것이 오래 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약간 거기가 살짝 쉬어가는 동안에 지금 마포성동 그리고 그 외 지역들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광진구라든가 이제 뭐 동작구라든가 그리고 또 힘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강동구라든가 그리고 한강변 쪽 라인에 있는 뭐 강서구라든가 또 서대문구, 동대문구, 네, 영등포 그 뒤로 성북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 빠른 이동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좀 빨리빨리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강남 3구 용산 아직 24일부터 토어제 규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말까지가 매수의 타이밍이에요. 벌써부터 금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토어제 묶이면 거래 자체가 안 돼서 갈 수가 없을 상황을 겁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금매들이 급하게 지금 조금 가격을 낮춰서 호가를 낮춰서 금매라는 게 뭐 실제 거래됐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호가를 낮추는 좀 급하게 팔아야겠다.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내가 써야겠다. 이런 물건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가 뭐예요? 기회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갭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주말까지 빠른 결정, 아직까지 가계약금 걸까 말까 하는 물건들 빠르게 잡으시는 거, 그리고 매수자분, 매도자분 모두 지금은 급한 마음일 겁니다.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매수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게 맞나? 규제가 걸리면 가격이 내려갈 텐데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그냥 계약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갭으로 살 수 있고요. 가격이 내가 입주를 해야 돼서 어차피 나는 실거주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격이 많이 빠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많이 빠질 거 감안하고 뭐 가계약금 뭐 100 이상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전략을 뭐 과감하게 써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를 아끼려고 그 시간을 갖다가 버렸다가 진짜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토어지에 묶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안 오르는 거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만 넣은 것들을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전략을 바꿔보시는 것도 기회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로 실수요자라면 토지 지정 이유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것이다. 실수요자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아무래도 묶여버리면은 매수할 수 있는 그 수요층이 제한이 될 것이다 보니까 자금이 되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실거주로 강남을, 용산을, 송파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요 지정이 된 이후에 묶인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라. 자, 네 번째, 강동, 동작, 광진, 목동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요 하면서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마포나 성동에 비해서 가격이 착해요.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볼 때 특히나 이제 여기 울파포 같은 경우, 울파포는 사실 헬리오시티랑 지금 비교했을 때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와서 약간 가격 격차를 벌렸는데 이 토어제 이슈로 인해서 더 분위기가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수혜지. 여기를 매수하자? 아니 지금은 피해가자. 전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한 지금 그 주변지 그 가격이 연결될 수 있는 자리들은 빠르게 매수 결정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규제 지역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묶을 수 있다라고 엄포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쉽게 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도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때 뭔가 결정하실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시고 가격도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빠른 갈아타기가 답이다.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성북구로 갈아타기 하실 분, 또 동대문구로 갈아타기 하실 분, 중랑구에서 동대문구 가실 분, 저쪽 은평에서 서대문구 오실 분, 서대문구에서 마포 가실 분, 빠르게 갈아타기 하실 분들 빠른 결정 내리시는 거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 자, 마지막 다음 급지로의 빠른 매수 수요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조심하실 게 있다면 대출에 대한 제한인데 특히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부 대출 지금 추가적으로 은행별로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갭을 끼고 매수하실 때에는 조금 이 세입자 전세 대출 조건을 빨리 맞출 수 있는 조건으로 하셔야 되고 임차를 빨리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출 규제 강해지기 전에 임차인들이 빠르게 이제 이 대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좀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약간 지금 강남 물건 갖고 계신 분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멘붕 오실 수 있는데 그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물건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자리 물건 갖고 계신 건데 겁내실 필요 하나 없고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너무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마시고 일시적으로 잠깐 시장이 쉬어가는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잘 현명하게 슬기롭게 요 어떤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